넘어갈게요. 여기는 쭉 앞에 나왔던 내용의 약간 반복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풀스캔 방향 제가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이제 인덱스 끝났고요. 트랜잭션으로 넘어갈게요. 트랜잭션은 이제 뭐 운영 쪽에서 시험이긴 한데 이번에 시험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예, 논리적으로 데이터 처리할 때 논리적인 작업 단위예요. 작업 단위. 트랜잭션 뭔지 많이들 아실 거죠. 하나의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일의 단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적인 작업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랜잭션의 주요 꼭 보장되어져야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우리는 보통 요 앞글자를 영어 원자성, 어터미시티, 일관성, C, 고립성, 아이솔레이션, 영속성, 듀러빌리티 요 앞글자를 따서 ACID 특징이라고 해요. 트랜잭션은 이 네 가지 특징이 꼭 보장이 돼야 됩니다. 원자성은 뭐냐면요. 이거는 이 트랜잭션을 또 분해를 하면 안 돼요. 이게 트랜잭션은 될 거면 다 되든가 말 거면 말든가 돼야 되는 거지 뭐는 되고 이거를 뭐는 안 되고 이딴 건 없어요. 일관성이라는 거는요. 트랜잭션이 성공되면 트랜잭션 이전의 처리 상태와 트랜잭션 처리 후의 상태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립성이라는 거는요. 멀티 테너시 환경에서 다양한 트랜잭션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서로 트랜지션 간에는 마치 우리가 절연 피복을 씌워놨듯이 그 절연성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절연성이 보장이 돼요. 이걸 이제 여기 책에서는 고립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책에는 이걸 절연성이라고 얘기도 해놨어요. 영어로는 둘 다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속성은 트랜잭션이 처리가 되면 그 결과가 어딘가 저장이 돼야 되고 그 저장된 데이터가 유실이 되면 안 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트랜잭션의 상태 전이도를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처음에 시작과 마지막에 종료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시작과 종료 사이에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일단 트랜잭션이 시작이 되면 맨 처음에 성공이나 실패로 나가게 되는데 최초의 그 구문의 문장의 성공은 부분적인 완료로 처리가 돼요. 실질적으로 커밋까지는 아니에요. 실질적 커밋은 여기거든요. 요 완료가 여기가 커밋이에요. 근데 실제 커밋까지는 아니고 부분적인 완료를 해가지고 그 여기 파티셔리 커미트 이 정도 단계로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처음에 구문 자체는 문제없이 통과가 됐지만 그 이후에 커밋을 찍기 전에 언제든지 실패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선이 있다는 거를 좀 유의해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부분 상태에서 정상적인 케이스라면은 커밋을 찍고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트랜지션에 오류나 왜곡이 발생한다 하면은 실패로 떨어지고 해당되는 걸 롤백이 되고요. 그래서 종료가 되는 이런 상태 전이도를 가지고 있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용어 정도인데 여기 보면은 뭐 명시적 처리와 묵시적 처리 해가지고요. 이제 명시적은 우리 프로그램 짜보신 분도 알 거예요. 맨 마지막 단계에 뭐 찍죠? 커밋 찍죠? 이게 명시적 처리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트랜지션 실패하면 롤백 처리하죠. 이게 이제 명시적인 처리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묵시적인 처리한다 하면은 이제 뭐 그냥 말로 정상 종료 됐어요. 또는 비정상 종료 됐어요. 이런 거 하면은 이건 이제 묵시적 처리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트랜잭션은 이러한 상태 전이도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ACID 특징을 보장하려면 무엇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동시성이 제어가 돼야 된다. 여기서 이제 멀티 테넌시 환경이 나오죠. 우리가 얘기했던 다중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여러 시스템들이 병렬적으로 실행되는 있는 이런 환경이 있는데 여기서 같은 여러 트랜지션이 올라와서 처리한 수행 결과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멀티 테너시가 아닌 일반적으로 순차 처리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결과는 다르면 안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동시성 제어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요 같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한마디로 한 문장,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직렬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직렬 가능성이라는 딱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은 아, 동시성 제어를 얘기를 하는구나.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동시성 제어를 하게 되면 트랜지션의 ACID 특징이 보장이 되면서 모든 데이터에 문제 없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트랜지션 동시성 제어가 안 될 때 문제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여기도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별 3개. 요 3개 다 별 3개예요. 빠르게 설명할 거니까 좀 들으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어, 두음 법칙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갱신 분실, 그 다음에 불일치 문제, 그 다음에 어, 연쇄 복귀 문제.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갱불연으로 외웠어요. 갱불연으로 외웠고요. 트랜지션 동시성 제어가 안 될 때의 문제점을 기술하셔야 하면 이 3가지를 다 예시를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첫 번째, 갱신분실 문제. 이거 영어로도 적으시면 좋아요. 로스트 업데이트 프로블럼. 갱신분실. 말 그대로죠. 뭔가 지금 얘기만 보면 내가 업데이트한 값이 무실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요 사례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타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트랜잭션이 2개가 같이 실행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멀티테넌시 환경에서. T1이란 놈과 T2란 놈이 막 산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예, T1에서 리드 A라는 변수를 읽었어요. 근데 A라는 변수 안에 100이라는 값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 T1의 요 상태, 요 시점에, 요 타임에서는 T1의 값은 100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T2가 그 다음에 들어왔어요. 같은 데이터 A를 접근을 했어.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2개의 트랜잭션이 하나의 데이터를 잡는 경우에 트랜지션이 업무가 2개가 다른 게 들어왔는데 하나의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A를 읽었어. 여기도 읽었으니까 아직은 여기에 뭔가 업데이트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A를 100으로 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명령어가 A에다가 100을 더하래. 그 업데이트를 치래. 그러면 어떻게 돼? 결과가 A는 200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요 업데이트까지 쳤기 때문에 A가 200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T2는 그 다음 문제에서 A에다가 200을 더하라고 했으면은 업데이트 치면 요거는 300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원래 이 트랜잭션은 최초 100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200을 더해서 여기는 300을 만들었어. 근데 업데이트까지 쳐놓고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 데이터에 커밋을 안 때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만일에 어, 자, 이 상황에서는 뭐냐면 T2가 여기서 업데이트를 때린 다음에 여기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T2가 커밋을 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T2의 값은 뭐가 되죠? 결론적으로 300이 되죠. 그리고 분명히 A라는 거는 그 전까지 200을 더했고 더 이상의 뭔가 로직을 반영을 안 했잖아요. 원래는 여기 20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A라는 걸 다시 읽어요. 그러면은 업데이트된 요 300을 읽어와서 이따가 전달을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요 로직이 날라갔죠. 요 놈이 날라갔어요. 이게 로스트 업데이트예요. 두 번째, 불일치 문제. 지금 요 사례 보면은 자 볼게요. 이거는 지금
같은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인데, 로직이 좀 다르죠. 일단은, 이 개발 좀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썸 해가지고 왼쪽에 T1 트랜잭션은 뭔가 변수들을 읽어와가지고 계속 누적하고 있어. A 40, B 50을 더해서 썸 99하고, C 20 더해서 110을 구해. T2 트랜잭션은 C라는 값을 일단 30을 불러왔어. 원래 최초 초기 값이 이렇게 돼 있대요. A는 40, B는 50, C는 40. 40, 50, 최초 값은 30이었어. 그럼 여기 벌써 잘못했네. 이거 잘못됐네요. 그죠? 근데 T2는 최초 값인 C를 불러왔어. 그래서 뭔가 이건 누적을 안 하고 그 자체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A를 40을 불러와서 50으로 업데이트하고 C를 30을 불러와서 20으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커밋을 때려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원래 이 트랜잭션이 없었다고 한다면 원래 정상적인 값은 C는 30을 불러와서 얼마가 됐었어야 돼요? 90에다가 30을 더한 120이 됐었어야 되죠. 근데 결과는 110이 나온 거예요. 이게 트랜지션이 처리 전과 전후가 모순이 발생했죠. 이걸 브리치라고 해요. 이걸 브리치 문제라고 해요. 이해가시죠? 세 번째, 연쇄복귀 문제. 똑같이 두 개의 트랜지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A라는 놈이 40을 불러와서 A를 50으로 업데이트를 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0으로 업데이트 주고 지금 A를 또 50으로 가져왔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 사실 커밋이 있었겠죠, 여기. 커밋이 있었을 거고 커밋된 A를 다시 불러온 거예요. 그걸 50에서 60으로 다시 한번 치고 친 상황이 여기까지 상황이에요. 여기는 지금 커밋을 쳤고요. 여기는 아직 커밋을 안 친 것 같아. 아니면 또는 여기 커밋을 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만일에 여기 화면에 있는 지금 그림 보시는데 설명만 그대로 따라가 본다면 T1이 갑자기 여기서 커밋을 쳤다가 롤백이 됐대요. 롤백이 됐대. 여기는 커밋을 못 때렸겠네요. 지금 커밋을 못 때리는 게 맞겠네. 커밋을 때리면 완전 종료를 해버리잖아요. 커밋에서 종료로 가는 건 없어. 아니, 커밋에서 롤백으로 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1번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적어도 아마 부분 완료를 쳤을 거예요. 부분 완료를 쳤을 거고 T2에서 이것들을 업데이트 치고 여기는 아마 커밋을 때리는 상황이라고 하고 여기는 부분 완료 상황이라고 할게요. 거기서 부분 완료에서 철회가 될 수 있었죠.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애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T1 트랜지션이 롤백이 됐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롤백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질문이. 롤백을 못 해요, 결론적으로. 왜? T2에서 이미 커밋을 때려버리면 얘 롤백을 하려면 얘를 다시 커밋을 취소를 하고 얘도 취소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커밋은 취소 못 하잖아요. 이미 종료가 된 거예요. 데이터를 이거를 이미 데이터가 그 갱신 트랜지션의 처리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놈의 롤백은 이놈이 맡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얘는 롤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롤백을 못하는 롤백 불가 상황에 빠져버려요. 이해가시죠? 그걸 우리는 연쇄복귀 문제라고 해요. 이런 문제들을 동시성 제어를 안 하면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성 제어를 이제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별 3개 하시고요. 크게 럭킹, 타임스탬프 오더링, 낙관적 기법. 저는 낙타라고이라고 외웠어요. 낙타라. 어, 락킹 기법은 뭐냐면요. 해당되는 트랜잭션이 이제 다중으로 접근할 때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잡아버려요. 락킹을 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두 개 하나가 처리하는 동안에는요. 이 데이터에 어떤 트랜잭션도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A라는 트랜잭션이 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B라는 트랜잭션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A가 종료하고 빠져나가면 그때 B가 들어와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락의 수준이 좀 있긴 해요.
뭐 이제 좀 약한다. 그다음에 되게 강한 독점락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 약한 락은 뭐냐면 최소한 갱신은 못하게 하더라도 읽게는 해주자는 거예요. 리드는 가능하고 대신에 그것들을 업데이트 이런 건 못해요. 근데 독점락은 아예 읽지도 못해. 읽지도 못해. 그게 이제 독점락이에요. 타임 스태핑 오더링이라는 건 뭐냐면 이 트랜잭션에 일종의 깃발을 부여하는 거예요. 천기백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임 스태핑 오더링 같은 경우 되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나중에 조금 더 깊게 내려가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찾아보시면 어, 되게 어려운 내용들을 접하게 되실 텐데 어쨌든 제가 간단하게만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운드 웨이트 또는 웨이트 다이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운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상처를 준다는 뜻이잖아요. 운드 하나가 상처를 주면 하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운드 웨이트 방식. 그다음에 하나는 웨이트 다이 방식. 하나가 웨이트 기다리는 동안 하나 그냥 죽여버리는 방식. 뭐 이게 유형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은 한데 어쨌든 먼저 들어온 선순위 트랜잭션에 깃발을 주는 거예요. 깃발을 가진 놈만 들어올 수 있어. 그다음에 깃발 가진 놈이 처리를 하는 동안 그러면 깃발을 받지 못한 놈은 어떻게 하느냐? 웨이트, 대기하든가 아니면 죽여버린다. 다이,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는 좀 대기해. 기다려. 1번 들어 처리 끝나면 알려줄게. 그때 깃발 줄 테니까 번호표 그때 줄 테니까 너 그때 처리해. 하든가 아니면 너 일단 되돌아가. 집으로 갔다가 나중에 너 필요할 때 다시 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관적 기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트랜잭션이 수행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그냥 내비둬요. 내비둬요. 그리고 트랜잭션이 다 정상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검사를 해요. 검사를. 검사를 해서 논리적으로 이 트랜잭션이 잘 수행되는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쓰는 방법. 그래서 페이지가 세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처음에 리드 단계. 리드 단계에서 기다리는 거죠. 계속 읽기만 하고 계속 기록만 해요. 기록만 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트랜잭션이 종료하는 단계에 이르르면 종료되기 전에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밸리데이션을 해가지고 이 트랜잭션의 데이터의 무결성에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를 검증하고요. 그게 검증에서 걸려지면 롤백을 시켜버리고 검증을 통과하면 라이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페이지로 넘어가면 영구적으로 DB에 저장이 되는 거고. 이 세 가지 방식을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한번 락킹 아까 전에 공유락, 독점락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나중에 좀 읽어보세요. 금방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 투페이지 락이라는 방식이 있다는 것도 한번 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동시성 제어의 세 가지 기법에 대한 장단점이 좀 있어요. 이게 락킹 기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인 데이터 자체를 락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구현하는 게. 근데 이게 데이터 자체가 락이 잡아도 버린 동안에 아무것도 다른 놈은 못 하잖아요.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고 다른 트랜잭션은 엄청 오래 기다려요. 예전에 어떤 기업에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응용 프로그램에서 모든 SQL 부문에다가 익스클루시브 락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데이터베이스는 1초에 15만 건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근데 1분에 1초에 15만 건이 아니고 15건밖에 처리를 못해요.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드린 게 이거 구문에 익스클루시브 락을 좀 제거를 하는 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쪽 기업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은 데이터 무결성이 너무 중요해서 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타임스탬프 오더링 같은 경우에는 뭔가 로직적으로요. 깃발을 부여하잖아요. 트랜잭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얘기를 안 했네. 락킹 기법에 대해서는 이 데드락이 발생이 가능해요. 데드락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트랜잭션이 B를 호출하고 B라는 트랜잭션 말이 좀 꼬이네요.
A와 B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다 나 트랜잭션이 있다고 할게요. 이쪽의 트랜잭션은 요 데이터를 바라보고요. 이쪽의 트랜잭션은 요 데이터를 바라보고요. 이게 맞물리는 구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환영 구조라고 하거든요. 이게 외나무 다리 구조예요. 외나무 다리에서 맞물려서 계속 뱀꼬리 머리 잡고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A 트랜잭션은 B를 호출하고 B 트랜잭션은 또 말이 계속 꼬이네 이게 네 개를 얘기를 하려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어느 누구도 데이터를 선점하지 못하고 계속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을 데드락이라고 하거든요. 이 데드락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 한 사람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사람은 뒤돌아서 갈 수라도 있어요. 트랜지션은 그렇게도 안 돼요. 강제로 하나를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해결을 해요. 그럼 그 트랜잭션의 로직은 유실이 되겠죠. 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타임스탬프 오더링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데드락이 없어요. 깃발을 올려주니까 데이터 자체를 잡진 않았거든요. 이런 환영대기가 발생하진 않아요. 너 기다려. 그다음에 아니면 너 집에 가.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데드락이 발생을 할 수는 없어요. 하는 상황이 초래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약간 락킹 입법보다는 좀 더 복잡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요 롤백 발생 확률이 높아요. 아까 그랬죠. 내가 웨이트, 운드 웨이트 얘기하면서 선점하지 못한 트랜잭션은 대기하거나 집에 가라고. 집에 가라는 게 뭐예요? 롤백이죠. 롤백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롤백이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캐스케이딩 롤백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낙관적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맨 마지막에 트랜지션을 다 검사하고 다 수행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검사하는 게 약간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검사를 하죠. 그러니까 대기가 없으니까 되게 빠른 처리가 가능해요. 반면에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 트랜잭션이 끝날 때까지 해당되는 트랜잭션의 기록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메모리에 저장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트랜잭션이 되게 긴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낙관적 기법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자원 사용량이 증가하거든요. 메모리가.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는 일단 좀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페이지 커밋. 요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이제 투페이지 커밋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분산 DB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산 DB에서 말씀드릴 때 네트워크 환경에서 우리가 제어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해당되는 것들을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방식은 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투페이지 커밋을 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 번호를 매겨놨잖아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요 지역 노드에서 뭔가 데이터를 핸들링할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역 노드는 다 분할된 지역들, 격지간에 있는 DB들이에요. 근데 얘가 뭘 변경해야 돼. 그러면은 얘가 각각에 다 이렇게 연락을 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 중재, 접점을 잡아줄 코디네이터가 하나 필요해요. 코디네이터는 건 이게 조율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글로벌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얘는 발생한 지역 노드는 일단 글로벌 코디네이터한테 커밋을 요청을 합니다. 데이터 변경에 대해서. 트랜지션 수행을 하겠다. 야, 나 이 데이터 고칠 거야. 커밋 때릴게. 그러면 글로벌 코디네이터가 이 커밋 포인트 사이트들, 이 데이터들 트랜잭션이 영향이 주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들한테 이 포인트 어디다가 지역을 연락을 줄지를 일단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프리페어 메시지를 그 포인트 사이트에 전달을 합니다. 잠깐 대기. 야, 너네들 이 데이터 잠깐 지금 지역 노드 1에서 요청이 왔어. 너네들 잠깐 대기. 이 데이터 처리하지 말고 기다려 하면 이 지역 노드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알았어. 오케이. 우리 대기할게라고 응답을 줍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얘네들이 실제로 대기 상태에 빠지겠죠. 그다음에 A라는 A라는 커밋이 다 종료가 되면 우리 완료됐어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글로벌 코디네이터가 종료된 걸 알고 얘들한테 야 1번 커밋 완료됐어 때리면은 각각의 요 지역 노드에 해당되는 사이트 포인트 사이트에 해당되는 걸 반영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투 페이지 커밋이다.
그래서 요 구성 요소들 조금 주의해서 보세요. 2PC를 물어본 문제는 없었으나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어볼 수는 있다. 자, 여기 넘어가고요.